우리가 흔히 접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가르침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수많은 책을 읽고 화건을 외치고 비전 보드를 만들며 간절히 원하는데도 왜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가르침이 가장 결정적인 한 단계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가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 즉 붕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 꿈, 목표는 양자장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부와 건강, 사랑과 행복의 가능성이 이미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들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의 행동을 결정하고 가능성에서 현실을 선택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관찰자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를 넘어선 여러분의 존재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나 의도만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화된 상태, 즉 몸에 각인된 에너지적 신호로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들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자물리학에서 파동함수 붕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입자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즉 중첩 상태에 있다가 관찰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고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창조 과정도 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양자장 안에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현실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온 과거의 상태에 기반하여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계, 감정적 습관, 그리고 신경계의 반응 패턴이 바로 여러분의 관찰자로서 작용하며 익숙한 현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스템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양자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장은 그 신호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실, 즉 더 많은 결핍의 증거들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의 방송을 송출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채널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 간절히 원하거나 더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과제는 여러분의 존재 상태 자체를 원하는 미래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 현실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원치 않는 현실을 붕괴시키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의 95%는 잠재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의 경험,
감정적 상처, 사회적 통념 등을 통해 형성되며 주된 목적은 생존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안전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여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결핍 경험을 바탕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위험해. 예전에도 실패했잖아. 와 같은 내부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몸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익숙한 감각을 재현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의식적인 의도와 잠재의식적인 프로그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5%의 힘을 가진 잠재의식이 거의 항상 승리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즉 잠재의식에 각인된 정체성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연기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신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라는 감정적 상태에 중독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의 총합이 아닌 내가 선택한 미래의 화신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잠재의식의 저항을 넘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낡은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체화하여 원하는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러분의 몸을 새로운 마음에 충실한 하인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어가 아닌 감정과 신체 감각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비가들과 현대의 영적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리가 바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원하는 미래를 이미 현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때 여러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몸은 그 감정에 상응하는 화학물질, 즉 새로운 펩타이드를 분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미래의 감정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불안이나 결핍 대신 미래의 감사와 충만함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선, 즉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후선 유전학은 이러한 내적 상태의 변화가 실제로 유전자 발현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유전자를 끄고 성장과 회복 유전자를 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바깥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먼저 변화시켜 그 결과로 바깥 세상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하면 그 다음에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결맞음, 즉 코히런스입니다. 결맞음이란 여러분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 특히 심장과 뇌가 조화롭게 정렬되어 일관된 전자기적 신호를 방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전구의 빛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비결맞음 상태의 빛이지만 레이저의 빛은 모든 빛의 파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강력한 결맞음 상태의 빛입니다.
이 레이저 빛은 강철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현실 창조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는 불을 원하면서 가슴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몸은 과거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흩어진 전구빛처럼 약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양자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맞음 상태에서는 어떤 명확한 현실도 붕괴시킬 수 없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고양된 감정, 감사, 사랑, 기쁨 등을 느끼며 이완되고 안정된 신체 상태를 유지할 때 여러분은 강력한 레이저와 같은 결맞음 신호를 방출하게 됩니다.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이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가 양자장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에서 정확히 그 신호와 일치하는 현실을 선택하여 붕괴시키는 힘입니다. 양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물리 법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과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결맞음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불일치를 끝내고 여러분의 존재를 원하는 미래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창조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조화로울 때 외면의 세상은 그 조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맞음 상태를 일상에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호흡, 특히 심장 중심의 호흡입니다. 하루에 몇 번 잠시 멈추고 심장에 의식을 집중한 채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세요. 5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심박변이도 HR4가 안정되고 이는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태인 교감신경계에서 이완 상태인 부교감신경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맞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상상을 현실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리세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의 손에 닿는 감촉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예행 연습은 여러분의 뇌와 몸이 미래를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상태, 즉 세타 뇌파 상태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가장 옅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미 소망을 이룬 사람으로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며 잠드는 습관은 밤새도록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행동, 즉 마이크로 습관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세상에 감사하며 기부하는 상상을 하거나 작은 돈이라도
풍요의 마음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라고 느끼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믿음을 신경계에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가끔 연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 상태 자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붕괴를 의도적으로 지휘하는 길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 낡은 현실의 증거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며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며 과거의 감정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낡은 자아, 즉 에고는 변화를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상태에 머물려고 할 때 에고는 여러분을 과거로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외부 현실의 사건들을 이용해 여러분의 감정적 버튼을 누르고 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면의 상태를 지켜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과거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지하는 내면의 상태가 미래 현실의 씨앗입니다. 외부 현실에 반응하여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과거의 씨앗에 계속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고 내가 선택한 미래의 감정 상태로 의식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낡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되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내 몸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불안이 아니다. 나는 평화이고 나는 풍요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반응하도록 재훈련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됩니다. 이 내면의 안정성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 순간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임을 기억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힘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를 반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붕괴시킬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즉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성한 의식으로 깨어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일치시켜 결맞음 상태를 이루고
원하는 미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상상을 통해 몸을 재조정하며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택한 내면의 상태를 끈기 있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무언가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 그 자체이며 여러분의 내면 상태라는 언어를 통해 현실에 명령하는 지휘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외부 세계 전체를 재편성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의 화신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